이슈 인터뷰인데요.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이 시도 교육감들이 일단 2, 3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서 한숨 돌리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한숨 돌린 것일 뿐이고요. 근본 대책을 놓고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다른 각도에서 누리과정 논란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육자치의 위축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을 펴는 분이 바로 김승환 전북 교육감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말씀인지 직접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자, 이 누리과정 논란에 이 교육 자체 위축이라고 하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하나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핵심적인 것은요. 네. 교육자치 위축. 네. 이것도 이것이지만, 이제 네. 제가 이것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국가의 법 질서를 완전히 와해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10월 20일, 예. 지난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예. 전북, 전남, 광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께서요. 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그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돈을 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돈도 돈이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보면 네. 교육감은 자신이 운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네. 그걸 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육기관이고 네. 다른 하나는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예.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흠. 어린이집은 현행법 체계상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시도로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줘도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영유아 보육법이나 이런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부가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네. 그러면,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떠넘기려면. 네.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없잖아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통령령을 손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네. 여기에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든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문제도 좀 제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법하고 시행령호가 지금 모순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건 지금 모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아예 그 상위법인 국회 법률을 네.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그냥 유린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신 것이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지금 우리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 원칙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 분립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서 하는 입법권은 법률 제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하위 규범인 시행령이 상위 규범인 법률을 유린하는 거예요. 아예 그 법률 상위법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에서는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령을 가지고 글자 몇 개 써가지고 시도교육청에 다 퍼넘겨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네. 이 하위법령이 시행령을 근거 삼아서 네. 시도교육청의 어떤 교육행정조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네. 뒤엎으려고 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아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MB 정부 때부터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 장관의 훈련까지 동원해가지고 네네.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법률을 짓밟고 이런 것들이 아주 거의 일상화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초에요. 예. 초에 그때 학교 폭력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당시에 왜 느닷없이 그 전에도 이 학교 폭력은 계속 있었는데 예.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을까? 음흠. 그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여기 어떤 정치 구도는 없을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네. 이게 그 전에 2011년 말 정도 해가지고 대구에서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 중학생 있었죠. 예. 네, 그러면 갑자기 정부에서 뭐 종합 대책기구 띄웠죠. 네네네. 국무총리 주재하에.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2012년 2월 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가. 예. 근데 그 대책이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있는데 네. 그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폐학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냥 가장 경한 것은 뭐 서면 사과 이런 겁니다. 네. 뭐 학급 교체 이런 거 하는 건데 예. 당시 장관의 훈령은 뭐냐면 여기서 그치지 마라. 징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라. 징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네. 그 사실을 학생부에 그대로 기록을 한 다음에 예. 그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입학 전형 자료를 내라. 장관 훈령으로. 장관 훈령으로요. 예. 근데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을 했던 겁니까? 저기죠.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기본권을 굉장히 중대하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 이걸 들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관 한 사람 자기 훈령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어허. 훈령으로. 예. 그러면서 그때 2013학년도에 이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간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35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학 지금 아예 그냥 좌절돼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국민들께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생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훈련인 거 이게. 네. 아니 아이들이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네. 징계 처분은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징계 처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앞뒤를 막으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른바 이중처벌 아닙니까? 이중처벌입니다. 헌법 1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북교육청은 장관 훈령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고, 네. 그리고 이건 현행법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좋은 글씨를 새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교육부 감사반이 여기 전북교육청에 내려와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죠.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게 자체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그런데요. 됐습니까? 2012년 8월경에 예. 고등학생 몇 명이 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이 훈령에 대해서? 네, 이 훈령이 우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예, 예, 예.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죠. 네. 헌법재판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수가 있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것도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교육자치에 대한 침해죠. 왜냐하면 교육감의 권한을 네. 교육부 장관의 훈령을 가지고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도 교육자치의 훼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분석도 가능한데요. 지금 MB 정권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네. 여기까지 정권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쭉 해왔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그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다 파헤쳐버렸고. 네. 이렇게 하는데, MB 정권에서 한 가지 통제를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명의 속칭 진보 교육감들입니다. 예, 예. 시도처럼 시키는 다 했잖아요. 네네네. 동계시장 군수구청장 다 시키는 다 했어요. 정권 시키는 대로. 예. 공천은 야당 받았을지 몰라도, 음흠. 정권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진보 교육감, 속칭 진보 교육감 몇 사람만 우리는 못해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6.4 지방선거에서 무려 13명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